국힘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배현진 의원도 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너무 과한 좀 너무 나간 추측이신 것 같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서 당원권 정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양한 추측을 하시는데 지금은 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배현진 의원의 행동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좀 윤리위에서 좀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단계인 것이에요. 네. 어떤 윤리위가 이것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거나 어떤 수위를 정하고 있거나 이런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윤리위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런 논의를 하기엔 좀 이르고요. 저희 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이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뭐 현역 국회의원 특히나 현역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징계를 요청한 이유가 배현진 의원이 현재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당위원장인데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네. 어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이 제명이 잘못됐다 철회해 달라라는 성명이 다수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여기 서명을 하고 성명을 내라고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왕왕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에 요청을 했는데 윤리위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이 징계를 착수할지 말지는 추후 논의이기 때문에 뭐 벌써 뭐 내쫓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 너무 빠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여튼 국민의힘 상황은 한판 크게 이제 내전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자가 사실은 이제 패자들 잔당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잔당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배현진 그리고 뭐 정성국 의원도 뭐 저 의총에서의 발언 때문에 좀 조금 곤욕을 치를 것 같고 또 뭐 오세훈 뭐 이런 이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장동혁 체제가 이제 뭐 사실이 그렇고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장동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뭐 날릴 테니까 이 경고죠 그냥 뭐 실제로 날린다기보다도 그런 식의 군기잡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먹히느냐 뭐 그게 중요하죠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제명당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어떻게든 배지 달고 돌아와가지고 복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속의 성과를 거둘까 지금 뭐 대체로 전망은 암담한데 네네. 그 관전 포인트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돌아올까 요거 같은데 지금의 어떤 뭐 저 배현진 제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소음 같습니다. 뭐 신호라기보다는 소음 같으니까 뭐 그렇게 재밌기는 해요. 저는 좀 제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망가질 거 확실하게 망가져야죠. 안 그래도 조선일보 그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망할 거 제대로 그냥 미리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야지 그런 얘기. 깔끔하게 설거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배현진 의원도 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국 의원도 제명하고 이 두 분을 제명하면 네. 그럼 비례대표원 친한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이 사람들 더 세게 들이받는 거죠. 여기는 제명되면 좋은 거죠. 탈당이 가능하잖아요. 제명이 되면 당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할 수 있거든요. 비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면 괜찮습니다. 제명을 당하면 예. 제명 안 하고 당원권 정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왕 망가지는 거 세게 좀 붙고 또 장동현 투표가 좀 느려요. 좀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제명하면 되지 뭐 그걸 단식까지 하고 제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두 분 또 제명하려면 또 단식을 하든가 아니면 데이터로 다른 사람 단식을 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왕 망가질까 빨리 망가져라.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 전에 정말 붕괴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네. 하나하나 가는 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투표가 참 우유부단하고 느리게 네. 해서
하니까 좋아요. 이 문제는 어떤 네. 이 정치적인 문제예요. 과거에도 늘 있었던 문제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다 그렇잖아요. 여야 뭐 여당에서 막말이 나오면 야당이 제소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서로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정치적 액션을 많이 합니다. 의사 전달 과정이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문제는 좀 달랐어요. 네. 그 사안의 본질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징계거리를 논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은 특히 이 두 분은요 지역구가 있고 국민적 선출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논란이 더욱 커질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봐야 되잖아요. 결국 이 배현진 의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공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과연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렇게 뭐 윤리위원회 요즘 한번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의 방향성은 결국 오세훈 시장이진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광역 단체장의 공천은 중앙당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광역단체장 공천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원래 구조적으로 광역단체장이나 큰 도시의 공천은 중앙에서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단체장이나 어떤 구청장 분들이죠. 아니면 뭐 기초의원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잡음이 나면 그 결정 역시 중앙당으로 가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좀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낮은 것이고 겁니다. 예. 지금 이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아무래도 이 장동혁 대표가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당 내에서 다른 세력들이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제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 소기의 성과를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윤리위가 더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 정치적 어떤 논리만 제공하고 피해자 서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나 윤리위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경고의 의미가 있다. 뭐 예. 서울시장 뭐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야 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단체장, 구청장이나 또 지방의원들 공천에 있어서 가지고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위원장한테 이렇게 나가면은 공천권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딱 날리는 거라고 봐요, 지도부에서. 그래서 나가서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들 의원들한테도 내 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아주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님이 합리적이시네요. 근데 합리적인 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잘 나가기 어렵거든요.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조정은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조정은 의원 다 알잖아요. 뭐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상한데요? 아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에 배현진 의원하고 경쟁했잖아요. 경쟁했습니다. 맞네요. 서울시당. 그러네. 그래서 떨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당에서 공천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영입위원장 앉힌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이나 정성구 의원에 대해서 뭐 징계 안 할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야 돼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면요 징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징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로 갈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장동혁 체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어떻게 갈 건가 지방선거 남은 기간 동안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쫓아낼 때 한동훈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알박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더 못 간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얄박기를 뽑아내면은 장동혁 대표는 왼쪽으로 갈 거다. 중도 쪽으로 좀 더 행보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행보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원래대로 이제 그 좌성국 우한길, 고성국 전한길 이분들이 뭐 와가지고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우리 전당대회 때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 말 들으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크게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장동혁 체제가 장동혁 대표가 그랬을 때 어젠가요?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얘기한 그 16세로 선거 연령을 내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 민주당에서 그거는 뭐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겠는데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70이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2030이 보수의 주 지지층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네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거기에 타깃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층 10대들의 어떤 선거권을 갖다가 늘리겠다라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대안과 미래 가가지고 그 얘기를 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으로 이런 걸 던져라라고 했는데 뭐 그걸 뭐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10대, 20대, 30대의 어떤 보수화된 이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한기 씨 같은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근데 사전투표라는 거는 사실 20대, 30대 투표율이 높아요. 네네. 20대 젊은 층을 위한 게 사전투표예요. 그러네요. 투표. 그러니까 네. 그런 모순되는 점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 있다. 주 지지층이 점점 젊어지고 보수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정책들이나 인물들은 오히려 옛날 6070들에 맞춰져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보수를 갖다가 해결할 것인가가 괴리가 좀 있네요, 진짜. 네, 예. 장동혁 대표한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다 진짜 뭐. 이게 옛날 민주당에서 18세까지 내리자라고 했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아예 안 됐었는데 16세를 얘기하네요. 오늘 또 너무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배현진 의원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말씀 주셨는데 조정훈 의원이 있었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래서 3자 구도로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이 치러지면서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이겼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서울시 내에서도 그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혼자 어떻게 독자 행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말씀을 드리면 이 1번, 2번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저는 1번으로 가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이후에 이 장동혁 대표가 점점 이제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외연을 중도화되는 확장하기 거죠. 위해서 여러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3일 전이죠.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도는 많이 안 되는데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호개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 외연 확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위 좌파 진영의 어젠다라고 할 수 있던 선거 연령이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망설였던 그 지지층에게 손에 잡히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효용성을 보이도록 하겠다. 이것을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행보를 돌입을 한 게 제주도란 말이에요. 네. 4.3 여러 논쟁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러 유튜브 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민주당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그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면 말을 할수록 논란이 커진단 말이에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 아니 국민의힘으로 뭐 들어오셨잖아요. 입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뭐 지도부에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분의 말이 어떤 그분들이 당직을 갖고 있거나 어떤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논박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분의 말이 지금 당 지도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의 영향력이 그 두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 자리에서 개헌 옹호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호개인 한 적이 없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발언과 행동 말과 발을 보고 그 상대방을 평가해야지 그 주변의 분위기만 보고 정치인을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우리 이민찬 부위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성국 씨랑 전환규 씨랑 통화 자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혹시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건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 뭐 이런 거였거든요. 소신 있는 정치인.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진짜 바보 대표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니 뭐 자기는 스케줄이 있다는 거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한동훈 제명,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중도를 확장. 짜놓은 거죠. 그리고 네. 몇 월 며칠부터 굉장히 뭐 공천 과정에 스펙타클하게 해서 인기를 모은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승리할 것이다. 그게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된 적 단 한 번도 그래.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좋은 중도 확장의 메시지가 서서히 나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서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빌드업 과정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6세 준다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10대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높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지방선거제를 개정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중도로 확장하려면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하고 좀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자기를 당선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5개월 만에 와갖고 하는 말이 윤 절연하면 나도 너 절연할 거야 하잖아요. 영수증 이제 들고 왔죠. 그렇죠. 네, 이제 계산해라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한계가 너무 많은데 자기를 진짜 버릴 생각하면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당과 같이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뭘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뭐 지방선거 전에는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는 겁니까? 네네. 오. 아니 그리고 이게 정개특위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16세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뭐 이 친구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 친구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됐느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16세에게 선거권 주는 나라는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많던데. 많아요. 많아요? 더 많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선택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예, 좀꽤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16세가요 또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예. 나이예요. 정당 가입은 되죠. 그래서 이건 좀 계속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물론 변신을 잘하시는 분이긴 하잖아요. 아니 변신을 잘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이미 예고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말씀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는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알아요. 국민들은 잘 그 몰라요. 스케줄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부분을 그 과거에 본인을 어떤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네. 선거 전에 우리가 그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자, 의지를 그럼 요거 한번 당내에서 좀, 요거 한번 펼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네. 한번 느껴볼게요. 뭐 중간으로 점점 오고 있다. 선거를 위해서 이 중도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그 본격적인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1차 선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선거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컨텐츠들이 그 명시적인 시작이었고 네네네. 그 안에서 그 타겟 계층들이 효용성 느끼는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네. 오늘 제주도를 가요. 제주 4.3
제주 4.3 관련해서도 좌파 진영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규명되지 않은 것들 많고 여러 설왕설래가 아니 역사적 그러니까 그 내면서 4.3을 있어요. 가려면 그러니까 광주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사진 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당에서 예, 공식적으로 예. 입장을 냈죠. 아니요 장동욱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아니 거. 당의 공식 입장이 장동혁 대표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근데- 당 공보국에서 네, 네. 이거는 사실과 다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다 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발신을. 징계를 해야 돼요. 윤리위에 해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예요. 그거 완전히 그렇죠. 끊고 가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두환 뭐 사진 걸자 이건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있는 게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지층을 배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전당대회 때 이런 사람들한테 등에 업해가지고 대표가 됐지만은 이 사람들 버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도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니 잘 생각해봐요. 자 지금부터 저 중도로 갈 거예요. 짠. 그 중도가 됩니까? 사실 그 앞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제가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 시각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현희 앵커나 많은 그 민주당 분들은 갑자기 돌변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 그 어떤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일관되게 내왔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서 입장을 또 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좀 희석이 됐지만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지금은 우리는 분명하게 비상계엄 내란동조 부정선거와 우리 동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어젠다를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네. 한가해요. 좀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예.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궁금해서 내놓고 여쭤봤어요. 한 예. 번에 사과합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처럼 어떻게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청사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본 것이에요. 그 이후에 좀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짧게 지나갈게요. 그 제시님 투표 한다라는 얘기 묻는데 이게 좀 묵묵무답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그 일입니까?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알려진 것도 이게 다 네네. 전원이었거든요. 네네. 다 전원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명확하지 않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우재준 최고위원 있잖아요. 소위 한동훈계라고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저께인가요?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장동혁 대표 선택을 존중하는 게 맞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말씀은 소위 한동훈계라고 말씀하시는 계라고 대표되는 분들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그러고 어떤 분은 재신임 받으라 그러고 뭔가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당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재신임을 해야 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크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의원총회 내에서 있었던 어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당내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에게 잘 설명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징계가 잘못됐으니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경찰 수사에서까지 문제가 있고 이 징계가 잘못됐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말 때는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장동혁 대표 끌어내려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대신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럼 선거가 승리할 수 있느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그냥 밀고 가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다 바꾼다. 뭐 이런 전략으로 그래 그냥 너 패배해라.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신임 투표도 결국에는 극우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재신임 투표 뭐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당원 투표율이 실제 한 50%가 밑돌잖아요. 그러면 적극 참여층들은 전환길이나 고성국시를 추종한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예를 들어 재심하려면 당원 50%,
국민 50%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랑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 극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부터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도- 아니 국민의힘 지금 그러니까. 당원 수가 11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다 극우라 그러면 아니 근데 다행인 건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냥 잘 받겠습니다. 예, 각 당의 성향이 지금 잘 나왔죠. 예, 양쪽이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했고 개혁신당은 둘 다 똑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임 요구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묵시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